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투데이 진행을 맡은 오세영, 한지원입니다. 저희 MBS 투데이는 앞으로 농업 농촌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보 소통의 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MBS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자체를 되살리기 위해 농협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대책위원회 출범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은 앞으로 30년 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또 20%가량은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농촌 지자체에는 인구의 30%밖에 머물지 않는 실정.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평균은 50.4%를 기록했지만 군 단위 재정 자립도는 17.3%에 불과합니다. 자체 세수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곳 중 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가운데 농촌 지자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09년 법안이 첫 발의된 후 꾸준히 화두가 되어온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개인이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물 같은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농업진흥, 재난지원 등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사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5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폐기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5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정입니다. 소관 상임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도 5개월째 발의 묶여 있는 겁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향세 상한선과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중복모금 문제, 지자체 간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들며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농업계는 애가 타는 상황. 농촌 지자체와 농업계를 살릴 제도 도입에 농협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은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농협조합장 17명에게 추진위원 위촉패를 수여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17년 모인 기부금은 농촌의 풍기를 위해 쓰이고 지역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면서 농업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추진위는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방위적인 농정활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의 활력화와 범농협의 농축산물 등 판매 확대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르신용 보행보조기만 늘어가는 농촌.
이제 지방 소멸이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만큼 올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농업계의 염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국가 식량 비축기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에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일명 콤비나트 건설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식량 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식량 수급 불안을 대비해 식량 비축기지, 일명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AT는 최근 새만금 식량안보 콤비나트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식량안보 콤비나트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 자원의 저장, 가공, 비축과 해외 수입 식량의 비축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과 관련해 식량안보는 국가 중점 과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AT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T는 이달 중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가 식량 자급률 제고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AT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저희가 TF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좀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조금 더 조사라든지. 정부와 AT가 식량안보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조치는 현실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에 불과한 만큼 해외 시장이 막혔을 때를 대비한 비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미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이상기후로 미국과 남미 등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의 안정적 생산량이 담보되지 않는 점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미국과 남미 등에서 이상기후로 주요 곡물의 생산량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제곡물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해 국내 축산업계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도 이미 체계적인 공공비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저비량 관리 총공사를 통해 식량 주산지에서는 3개월 이상, 주 소비지에서는 6개월 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쌀 100만 톤, 밀은 자국 소비량의 2에서 3개월분, 기타 사료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정부가 1개월분을 추가로 비축합니다. 국내 식량안보 확충의 시작점이 될 콤비나트 설립. 앞으로의 계획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지난달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중국 절임 배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김치 안전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한편 통관과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입김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불거진 중국산 알몬배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김치 제조와 통관, 유통 등 3중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수입김치 안전안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해외 김치 제조업소 현지 실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김치를 만드는 제조업체 109개소 가운데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국내 신규 수출하는 업체 26개소를 우선 현지 실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20개소씩 순차적으로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적용 방안도 담겼습니다. 수출국 정부와 인증 방식 등 실무 협의도 신속히 추진해서 해외의 김치 제조업소 해썹 인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만 수입 신고하도록 하는 검사 명령제를 김치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수입 김치 유통 판매 실태 조사에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수입김치 제조업소가 표시된 세계 지도를 제공하고 업체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입 김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되는 국산 김치를 육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김치 시장은 77만 톤 규모이며 해외에서 제조해 수입되는 김치는 30만 톤 정도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김치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 김치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외식업 쪽에서는 그 중국산 김치를 그 식재료 원가 부담 때문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가 주 원료인 배추값도 비싸고요. 수자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을 자처하는 것과 달리 김치 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쑥날쑥한 면들이 있고 배추의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고 수급 조절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좀 미비하다. 김치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뭐 1인이 운영하는 업체들부터 있어서 이제 조선이나 뭐 폐업하는 업체들이 뭐 피해 상당히 많은 걸로.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라든지 뭐 수출 확대라든지 R&D라든지 그런 다양한 예산들이 김치만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김치도 병행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중국산 김치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치 소비량까지 줄어 사면 초과에 놓인 국산 김치. 이번 수입 김치 안전성 논란을 계기로 김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망을 공동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라는데요. 향후 5G 기술이 활성화되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됨은 물론 농촌 정주 여건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5G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 망을 공유해 공동 이용하기로 한 건데 해당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타 통신사 망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가 읍면동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대상 지역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으로 이 지역에선 통신 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 가입자에도 공동이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과기부와 통신 3사는 올해 상반기 공동망 관리 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하고 하반기엔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사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범 결과를 평가해 망 안정화를 거친 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통신 3사 간 협력으로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5G 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이 향후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G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 운행이나 원격 진료 등이 가능해져 의료,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5G 망이 농촌 지역에 구축이 되면 지금 4G망으로 했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그것들이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라든지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편 과기부는 농어촌 5G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적극 행정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노영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고용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산물 출하 시기를 사전에 파악한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협업해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산물은 생산 농장을 추적해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은 도내 3개 대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무급 일손 봉사와 단기 유급 근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급 일손 봉사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졸업에 필요한 봉사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유급 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에 연계되며 농가가 직접 임금을 주고 센터가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에 408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취농 인턴제, 전문 상담가 지원 등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 맞춤형 영농 정착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청년 농업인의 신규 농업 경영체 등록이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며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지원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합계 출생률 제고를 위해 도내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행정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23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실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락동 365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네, 완만한 하락 곡선 보여주고요. 4월 13일에 8,800원 최저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상승 곡선 보여주고 최고가 11,800원 기록했습니다. 4월 16일에 11,3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입니다. 완만한 하락 곡선 보여주고요. 4월 13일에 9,500원 최저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4월 15일 14,0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4월 16일 12,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파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월 10일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17,3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만만한 하락 곡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6일 14,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역시 4월 10일 18,6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계속된 하락 곡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6일 1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대파 1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4월 10일 최저가로 시작합니다. 4,1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최고가 4,600원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하락, 상승 반복하다가 4월 16일 4,2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4월 10일 최저가로 시작합니다. 4,300원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4월 12일 최고가 4,780원대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하락, 상승 이어가다가 4월 16일 4,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속된 완만한 흐름 속에 4월 13일 최고가 기록합니다. 44,900원대에서 이 하락 곡선 이어가면서 최저가 4월 15일에 41,200원대 기록을 했고요.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4월 16일 4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그래프입니다. 이 4월 10일 최고가로 시작합니다. 57,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 완만한 하락 곡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4일 51,500원 최저가 기록을 했고요.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4월 16일 5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월 10일 최고가 기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39,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하락 곡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3일 최저가 31,000원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상승 그리고 완만한 하락 보여주면서 4월 16일 35,5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4월 10일에 최고가 기록합니다. 4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3일 33,000원 최저가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완만한 상승 그리고 하락하면서 4월 16일 3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금치 4kg 상품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4월 10일 최저가로 시작을 합니다. 8,600원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후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고 약간 하락 곡선 보여주고 4월 16일에 9,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그래프 보겠습니다. 네, 4월 10일 최저가로 시작합니다. 9,4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완만한 상승 곡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4일 최고가 1,600원 기록을 했고요. 이후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4월 16일 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락동 365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